매주 월요일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정말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여전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례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최근에 신문 기사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가 나오고, 네, 그 순간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당황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순간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사례를 가지고 네. 저희가 케이스 공부하듯이 네. 일단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는데 그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미숙한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자기 차도 없겠죠. 네. 그래서 A라는 남자친구가 자기 차를 가지고 B에게 운전을 하게 한 다음에 본인은 옆에 동선을 해서 운전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가 네. C라는 차를 치었어요. 네.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는데 어떻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여자친구 B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본인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A가 서둘러서 사고가 난 C,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C를 병원에다가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C는 사고와 동시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운전자를 못 봤을 것이다. 네. 운전자를 못 봤을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도 없다. 주위에 네. 살펴보니까 이 사고 현장을 본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그 A라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서둘러 기가시킨 다음에 경찰에다가 제가 운전을 했고 C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네. 사고 보험 처리를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희가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저희가 전국에 그 방방곡곡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이 근처에 CCTV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CCTV가 있구나? 없구나. 그런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지운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던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들은 범인을 정말 잘 잡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완전한 범죄 성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A의 행동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이게 A의 행동이 B를 위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먼저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났다고 한번 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 A, 그 남자친구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면 B는 어떻습니까? 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겠죠. 네. 근데 무면허 운전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벌금액도 좀 많이 낮거든요. 네. 실제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약식명령, 저희가 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의 약식 기소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된다 했잖아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전과가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네. 경우에는 거의 약식 사건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그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그 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형량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네. 바꿔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B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죠. 이 사람은 무면허 상태에서 상대방 C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명 뺑소니라 하거든요. 네. 뺑소니는 자기가 어떠한 사고를 냈을 때 나의 신원을 밝힐 의무 그리고 구호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죠? 기가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뺑소니가 훨씬 형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부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뺑소니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나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뺑소니가 훨씬 형량이 높고요. 문제는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허정지 뭐 한 100일 정도 받고 또 교통교육 받게 되면 뭐 40일 감면해주고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면허 취소되고요. 4년 네.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업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게 몰라서 당황해서 정말 그렇죠. 짧은 생각으로 벌이는 일들이래요. 그렇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무조건적으로 근거된다. 검거된다. 절대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간다 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B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A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네. 상황이요. 예. 그러면은 A는 뭐 처벌을 받아요? 아니면 A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A가 네.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고 B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대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네. A는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만 처벌됩니다.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약한 범죄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 운전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인데 방조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강경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미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 방조죄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 그리고 자기 보험,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럼 보험 사기까지 그렇죠? 되네요. 네, 보험 사기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근거가 되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왜 운전자 바꿔치기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A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까지 되는 거죠. 사실 B를 도망가게 했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운전자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다음 법률 상담 코너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특집으로 한번 다룰 예정인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뺑소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람인지 몰랐다. 무슨 박스인 줄 알았다. 네. 뭐 동물이 치이는 줄 알았다. 동물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 내려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박스인 줄 알았다. 어떤 물체인 줄 알았다.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네.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다른 뭐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쳤다. 이 부분은 법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사안과 같이 저희가 보면 그 우정이나 애정에 이끌려서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대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죄를 덮어주는 것이 결코 최선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켜서 호미로 막을 상황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떠한 범행을 하게 됐다, 어쩔 수 없는 범행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괜히 꼼수 쓰지 말고 네. 바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바꿔치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